아침의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9월 16일 금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돈입니다. 자, 목요일 시장 또 하락했습니다. 예, 이제 하락이 어찌 보면은 그래 올라가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어제 시장을 보면서 힘내라 힘이라는 말이 좀 생각나더라고요. 왜냐면 장중에 계속 반등하려는 시도가 살짝살짝 있었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반등을 하지 못한 채 장 막판에 좀 더 미끄러지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자, 미국 시장 상황도 그렇고요. 국내 시장도 그렇고요. 지금 투자하는 그 여건 자체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뭐 이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자산의 가격이 다 하락세로 좀 돌아서는 그런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좀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 있을 법한 그런 구간인데요. 자, 여러분 스트레스 받아서 건강을 해치면 우리가 앞으로 다시 언젠가 오를 자산 시장의 상승 속에서 그것을 만끽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교과서적인 판에 박힌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되도록이면 스트레스 덜 받을 수 있도록 멘탈 관리, 마인드 컨트롤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가장 첫 번째로 저도 시장의 상승과 하락에 일희일비하지 않도록 딱 중립 스탠스를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1시간 동안 꾸며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잠시 후에 제가 뉴욕 증시 분위기 살짝 짚어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심층 인터뷰, 금요일에 항상 저희가 함께 모시는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의 이남우 교수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도 역시나 월가의 소식은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 시장에 대해서 먼저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부터 좀 보자면요. 금리와 달러가 또 반등을 하면서 미국 증시가 또다시 하락을 했습니다. 3대 지수를 보자면요. S&P 500, 다우, 나스닥 모두 하락했는데 이 가운데 S&P 500과 나스닥은 1% 넘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다우 지수가 0.56%대 하락을 했고요. S&P 500 지수는 1.13% 그리고 나스닥이 1.43%대 하락세를 보였고 다우도 그렇고요. 다우가 제일 많이 힘을 내긴 했죠. 중간중간에 초록불을 켜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하락 마감했고 S&P 500과 나스닥은 장 초반에만 살짝 상승 전환을 시도하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자, 어제 뉴욕 증시의 분위기는 앞서 확인했듯이 이제 국채 금리가 좀 장중에 많이 올랐었고요. 소매 판매는 이 가운데 좀 견조한 수준으로 나왔지만 이는 반영이 되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8월 소매 판매 관련해서 지금 나온 지표부터 말씀드리자면요. 전월 대비 0.3% 증가한 6,833억 달러로 집계가 되면서 월스트리트 저널의 분석에 따르면 8월 수치에는 변화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어쨌든 0.3%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전월 수치 같은 경우에는 보합에서 0.4% 감소한 것으로 하향 수정되면서 가계 경제, 그러니까 가계에서 소비가 이러한 높은 물가 상승세가 계속해서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소비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줄어들지 않는다. 그러니까 연준이 뭔가 이렇게 소비, 이런 수요 억제하려고 하는데 여전히 계속 쓰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지 아니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이게 증가한 건지는 저는 이제 분석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또 시장에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가운데 2년물 국채 금리가 폭등을 하면서 거의 4%에 인접을 했습니다. 지금
1년물 국채금리는 이미 한 4%를 넘어섰고요. 2년물이 3.879%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0년물이 지금 한 3.4% 정도까지 올랐기 때문에 2년물과 10년물 사이의 스프레드는 더 확대가 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이제 웬만하면은 월가에서 이러한 투자의 그룹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시장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이런 얘기는 항상 이제 우리 이항현 위원님께서 해주시기 때문에 전달을 드리지 않고 있는데요. 우리가 또 사계절 포트폴리오 뭐 이런 걸로 많이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레이 달리오가 한마디를 했습니다. 금리가 4.5% 정도로 오르면, 그러니까 최종 금리의 수준이 4.5% 수준으로 오르면 주가가 20%가량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 S&P 500 기준으로 본다면 지수가 더 하락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포인트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 좀 경고성 목소리를 냈는데, 인플레이션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가 너무 현재 낙관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가운데 고용지표도 발표가 됐죠.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전주 대비해서 5,00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업보험을 청구한다라는 거는 내가 지금 실업자 상태이기 때문에 그 보험을 청구합니다인데, 이게 5,000명 감소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더 많이 일자리로 돌아갔다라는 걸로 볼 수가 있겠는데, 고용도 여전히 그럼 견조하다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S&P 500 기준으로 헬스케어, 금융주 일부를 제외한 전반적인 업종의 하락세가 보였는데요. 자, 함께 오늘은 조금 많이 붉은 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2.7% 하락을 했고요. 애플의 주가도 1.89%대 하락. 바로 옆에 있는 지금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도 계속된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주가가 1.52% 하락, 퀄컴이 2%대 하락했고요. 마이크론도 0.79% 하락해서 마감이 됐습니다. 구글의 주가도 1.86% 하락을 했고요. 메타 1.27%, 이 가운데 트위터는 소폭 반등했습니다. 0.57% 강세. 이 가운데 여기 바로 옆에 보면 이제 넷플릭스 쪽이 좀 진하게 초록색이죠. 무려 5% 넘게 강세를 보였는데요.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자, 뉴스야 나와라. 나와주세요 뉴스. 시장에서 좀 긍정적인 분석이 제기가 됐습니다. 제가 지금 CNBC의 기사를 보니까 광고 지원 서비스, 그러니까 중간 광고, 이제 앞뒤에 광고 이렇게 광고 붙이는 요금제 새로 출시하는 그러한 모멘텀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IB 쪽에서 투자 의견, 넷플릭스에 대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을 하면서 주가의 상승이 앞으로 한 30% 정도는 나타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분석이 제기가 됐고요. 이와 함께 주가는 호평과 함께 5% 넘게 올랐습니다. 반면 디즈니의 주가는 1.54% 하락을 했고요. 자, 이제 옆에 있는 아마존을 보자면 1.7%대 하락, 또 홈디포의 주가도 1%대 하락을 보였지만, 바로 옆에 테슬라는 0.38%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포드가 1.57% 강세를 보였는데요. 포드에서 머스탱, 마지막 휘발유 차가 신차가 나온다고 하죠. 디자인을 저도 살짝 봤는데, 미국에서 이제 당시에 제 또래의 유학생 친구들 중에서 좀 멋있게 차 타고 다니고 싶다 하는 사람들 중에 조금 리즈너블한 가격대 차로 이 머스탱을 과거에까지 한 15년, 20년 전에 이 차를 많이 탔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뭐 제가 유학생은 아니고요. 유학을 갔던 제 친구가 그렇게 탔었다라는 이야기를 TMI로 드립니다. 자, 반면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헬스케어 섹터 쪽에는 조금은 초록불이 보이시죠?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 2.58% 올랐고요. 에브비의 주가도 2%대 강세, 그리고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등의 종목들이 1% 중후반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이 밖에도 이제 철도 노조 파업에 대한 얘기들이 좀 불안했는데요. 다행히도 바이든 행정부에서 제시한 그 중재안에 대해서 잠정 합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철도 관련주도 이와 함께 좀 상승세를 보였지만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지지는 못하고요. 좀 오름폭을 축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어도비 같은 경우에는
피그마라는 경쟁사가 있었는데요. 이 피그마라는 경쟁사를 인수한다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금액이 200억 달러인데 여기에 대해서 약간 좀 부정적인, 너무 비싸게 주고 산 것이 아닌가에 대한 부정적인 분석과 함께 주가는 17%대 하락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뉴욕 증시 상황 정리를 해드렸고요. 잠시 후 심층 인터뷰는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의 이남우 교수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와이프 선물부터 나를 위한 작은 사치까지 여러분도 명품 쇼핑이 필요할 때 있으시죠? 하지만 비싼 금액이 부담이시라면 지금이 바로 애트니 검색할 때 인기 상품 10% 할인으로 만나는 합리적인 가격. 구매하실 때 3프로TV를 입력하시면 3% 추가 할인까지. 합리적인 명품 가치 소비는 이제 애트니에서 시작하세요. 오늘도 잠을 꼴딱 샜네. 피곤해. 2%. 아니 1시간을 자더라도 제대로 자야지. 아마존의 베스트셀러잖아. 이 지누스. 이거 아직도 안 써봤니? 벌써 100만 고객이 리뷰를 달면서 그 기술력을 검증했지 않습니까? 우리 진우 형님도 지누스로 꿀잠 챙기셔야죠. 이야, 이거 지누스 편안하구만. 지누스와 편안함이 함께하는 공간을 경험해 보십시오. 편안함과 즐거움을 당신의 공간에 펼쳐보시죠. 함께하는 공간 지누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고요. 현재 시각 6시 42분 지나고 있습니다. 저한테 이제 부지런한 앵커님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지금 여러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정말 부지런하신 겁니다. 일단 6시 30분에 무언가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여러분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우리가 하루만 힘내면 된다는 희망찬 생각을 하면서 이번에 심층 인터뷰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의 이남우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제가 어제 이남우의 좋은 주식 연구소 유튜브 일단 저 구독자인 거는 알고 계시죠? 네, 그러세요. 감사합니다. 구독자 중 한 명인데 어제 커뮤니티 공지에 보니까 이남우의 투자교실이라는 게 막을 열었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래서 우리 교수님이 어떤 이제 3%의 여러 가지 좋은 강의들이 있으니까 그 강의가 오픈이 되나 싶었는데 이 주옥 같은 강의를 유튜브에서 그냥 무료로 오픈을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가을에 두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첫째는 이제 저희 학교가 신촌에 있는 저희 학교가 이제 대면 강의를 2년 반 만에 그래서 학생들이 드디어. 진짜 입이 여기까지 올라와서 서로 허그하고 정말요? 너무 요즘 캠퍼스 분위기가 좋고 다른 것은 이제 어제 처음 1교시를 열었는데 네. 24/7 항상 저희 구독자 청취자분들이 3% 우리 구독자분들도 보실 수 있게 투자 교실을 이제 정확하게 이제 얼마 동안 할지는 정하지 않았는데 네. 30주 정도.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학교 수업하는 거랑 약간 그걸 이제 실전으로 제가 이제 응용해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생각을 하고 우리가 투자, 특히 이제 해외 투자에 제대로 하려면 어떠한 식으로 정보를 얻고 어떠한 실력을 키워야 되는지. 그래서 이제 어제는 1회여서 약간 인트로 비슷하게 우리가 투자를 잘 하려면 두 가지의 그 포커스해야 된다. 하나는 리스크. 왜냐하면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리스크를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그렇죠. 두 번째는 복리의 힘을 이용해서 장기 수익률이 누적되는 그러한 회사에 포커스를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이제 전 세계 주요 시장, 주요 업종별로 30년 히스토리가 그 복리로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나. 이제 왜냐하면 항상 얘기하지만 그래도 공부 잘한 학생이 다음 시험을 중간고사를 잘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항상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챙기냐.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찍으니까 어제 첫 1회가 올라갔고요. 2교시는 다음 주 목요일 날 7시에 올라갑니다. 그럼 우리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의 그 수업을 저희는 유튜브에서 공짜로 이제 국제학대학원은 영어로 제가 하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한국어로 예. 하고 있습니다. 와, 네, 네. 제가 지금 썸네일을 이렇게 보시면 되게 귀엽게 교수님이 이렇게 표현되어 저희 있는데 PD가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렇죠. 이남우의 투자교실은 유튜브 컨텐츠로 약 30강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이남우의 좋은 주식 연구소 유튜브 채널에서 콘텐츠를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제 어제 신규 콘텐츠 1교시가 업로드가 됐으니까 여러분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지금 궁금해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 보통 고대생은 고연전이라고 하고 연대생은 연고전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올해 가을에 열립니까? 다른 학교들은 실제 봄부터 캠퍼스를 열어서 그쵸. 아마 이번에 연고전 할 거예요. 그리고 이미 저희 학교도 보면 동아리가 요즘은 많잖아요. 네. 동아리 유치 활동이 지난주부터 엄청 활발하더라고요. 그래서 캠퍼스가 아주 에너지가 요즘 넘칩니다. 다시 활기를 띨 수 있는. 저는 오빠가 고대생이었어가지고 뭔 소리냐. 연고전이 항상 입에 붙었는데 너 말 조심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던 과거의 추억이 또 떠오릅니다. 자, 그럼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오늘도 좀 다양한 이슈 준비해 오셨는데 어떤 이야기부터 좀 해볼까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매달 펀드 매니저 서베이를 이제 정리해서 드리잖아요. 이제 월가의 평균적인 생각 네. 이제 그 얘기를 드리고 수요일 날 기준으로 좀 재미있는 숫자가 통계가 잡혔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마이너스 17.5%, 그 다음에 다른 자산도 마이너스 17.5%.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네. 제가 이제 우리 여행카님이 혹시 이걸 들으셨는지 제가 물어보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시장은 하반기는 계속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파월이 지금 결국 제일 증시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파월이 희망하는 주가 밴드를 다시 한번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제 환율이 1,400을 뚫으려고 하니까 저희 외환 당국이 개입을 구두로도 하고 실제 한 70억 달러, 90억 달러를 받아서 이제 안정화시키려고 하는데 실제 또 역외 시장에서는 거의 다시 1,400을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식으로 항상 외환 시장을 해석하는 것보다는 글로벌 투자가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네.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관심 있게 보는 기업 중에 하나가 스타벅스인데, 스타벅스가 새로운 CEO가 임명도 됐지만 거의 회사를 개조하는, 그러니까 reinvention이라는 표현을 영어로 썼는데 그 안이 발표돼서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제일 처음 이 숫자가 뭘까요? 마이너스 17.5 대 마이너스 17.5. 일반적으로 저의 포트폴리오의 마이너스는 이보다 더 큰데요. 화면 좀 띄워주시고요. 이게 네. 이제 뭐냐 하면 금년 들어서 이번 주 수요일 기준으로 미국의 주식시장 하락률, 그러니까 미국이 S&P 500 기준으로 17.5%가 빠졌습니다. 네. 그리고 채권도 금년 들어서 17.5%가 정확하게 빠졌어요. 이게 이제 진짜 놀라운 게 주가도 많이 빠들어서 저희가 힘들지만 채권하는 분들은 얼만큼 힘들까. 왜냐하면 채권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투자 원금이 보장은 안 되지만 그래도 안정성이 채권이 주식보다 훨씬 더 큰 건데, 그래서 결국 인플레이션이 40년 만에 사상 최고치로 치솟으니까 이 금리가 올라가고 그러면서 이제 채권 시장이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또 이제 주식 하락폭이 채권보다 적은 것은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좋은 기업들은 또 가격 전가력이 있어서 제품 가격을 올리면서 어느 정도 회사의 기업 이익과 주가를 유지하는.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도 보면 우리 필수 소비재 같은 거 중에 P&G, hershey 이런 것들이 주가 기업 이익도 여전히 버티고, 그다음에 주가도 버티는 그런 모습. 그다음에 제가 좀 이따가 커스코 CEO 커멘트도 말씀드리겠죠. 커스코 같은 데도 여전히 매출하고 기업 이익을 꾸준히 증가시켜서 주가가 상당히 강세를 보이거든요. 그래서 주시장도 어렵지만 채권이 더 어려웠다. 그리고 주식시장은 가격 전가력이 있는 데들은 상당히 여전히 상당히 잘 버티고 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의 해지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는 좋은 기업은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5가 숫자가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 마이너스 17.5였다. 라는 이야기 드려봤고요. 펀드 매니저 서베이에서는 어떤 새로운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펀드 매니저 서베이는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옛날에 이제 저의 친정이었던 여기서 뉴욕에서 집계를 하는데 이번에 이제 기간을 보면 여기 좌측 하단에 저희 추석 연휴 바로 전에 이제 마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9월 2일부터 9월 8일 사이에 이제 월가 펀드 매니저들이 참여를 했고, 그러니까 이번 주에 발표한 생각보다 좀 안 좋았던 CPI가 이제 발표되기 전이죠. 이제 우리가 그걸 참고해야 될 것 같고, 그럼에도 전 세계 펀드 매니저의 92%가 내년에 감익, 기업 이익이 감소할 걸 예상을 한다. 이거는 그러니까 애널리스트 추정치랑은 틀립니다. 지금 여전히 월가 애널리스트들은
내년에 한 5%에서 한 8% 정도 기업이익이 증가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 돈을 운영하는 펀드 매니저는 좀 다른 생각을 한다. 펀드 매니저 생각이 저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경기가 내년에 조금 더 안 좋아질 테니까. 그리고 실제 7월, 8월에 약간 현금 비중을 줄이는 것 같은 모습을 보였지만 여전히 다시 8월 중순부터 9월 초까지는 현금 비중을 높였어요. 자기 펀드에서. 그래서 현금 비중을 5%대에서 6.1%로 높였고 그것은 뭘 의미냐 하면 주식을 좀 팔았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보수적으로 다시 현금을 비중을 증가시키고 포트폴리오도 조금 방어적으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하반기에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한다는 그런 것을 이제 보여주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아마 이제 관심이 있으실 텐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추석 연휴 전에 이제 요 서베이를 만들었는데. 그 8월만 해도 가장 기준금리가 어디서 피크를 칠 것인가. 근데 그게 이제 대부분 생각이 3.75%였는데 이미 9월 초만 해도 이게 4.25%로 올라갔고 제 생각에는 이제 CPI 그 발표가 8월 수치가 좀 안 좋게 나와서 이미 4.5% 정도를 시장은 생각하는 게 아닌가.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전에 말씀하신 레이 달리오가 4.5에서 최악의 경우 6%까지 간다고 얘기를 하고 그 주가가 20% 빠진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레이 달리오는 이미 연초부터 전 세계 모든 금융시장에 쇼트를 쳐서 자기가 이미 돈을 많이 벌었고 여기서 시장을 더 그렇게 유도하려는 언론 플레이도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쁘네요. 그 사람들은 이제 펀드 돈을 받은 사람한테 돈을 벌어주는 게 목적이니까. 그래서 그걸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그런 포지션이 있고. 그래서, 금리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아마 75bp를 올릴 텐데 그러면 결국 궁극적으로 4.5%를 가면 그 이후로 125bp. 그래서 아마 11월에 50bp를 올리고 그 이후로도 25bp를 세 차례 올리니까 내년 상반기에도 25bp를 한번 2번은 더 올리지 않을까.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조금 마음에 염두에 두고 좀 하면 좀 그 시장을 버틸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언제가 이제 그거는 좀 전에 본 거는 이제 기준금리가 얼마만큼 올리느냐 수준이고 이것은 다음 그림은 언제까지 시기의 문제인데 내년 2분기가 아마 이제 마지막 금리 인상의 그 시기가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대부분 생각합니다. 그래서 4.5%까지 기준금리가 갈 수 있다. 그리고 금리 인상의 사이클은 뭐 내년 여름 한 2분기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좀 보수적으로 항상 좀 임하는 게 좋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 오히려 좀 마음이 더 편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제가 레이 달리오 나쁘다고 왜 나쁘냐 주식 들고 있는 저희 입장에서는 자꾸 이제 하락을 얘기하는 게 괜히 밉죠. 근데 이제 뭐 헤지펀드의 제일 대가니까 주가가 올라가든 하락하든 그 사람은 절대 수익률을 달성하는 게 자기의 목표니까 뭐 우리가 근데 그걸 알고선 그분의 커멘트를 이제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인플레이션 관련한 지표를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어떤 부분에서 가장 많이 올랐나 봤더니 역시나 뭐 우리가 예상했던 그 수준으로 올랐는데 그 퍼센테이지가 그 좀 전에 이제 넷플릭스 얘기를 해주셨는데 다음 그림 띄워주면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인플레가 심화가 되니까 미국의 소비자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제 허리띠를 졸라매면 앞으로 어느 부분을 좀 줄일 것이냐. 그래서 이제 위에 5가지가 가장 눈에 띄는데 첫 번째는 그 subscription.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얘기 많이 하듯이 스트리밍이 대세지만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그 다음에 뭐 아마존 프라임, 그 다음에 요즘 저 젊은 사람들은 미국에서 파라마운트도 보고 뭐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몇 가지를 보니까 그 중에 한두 개를 줄이는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계약 한 것을 일부 해지할 수 있고. 옷 구매를 줄이고 바, 레스토랑 가는 거, 그다음에 여행, 그다음에 이제 먹는 거, 그다음에 그 가게 지출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스트리밍에서 넷플릭스가 펀디멘털리 길게 보면 제 생각에는
뭐 IP를 딱 갖고 있고 이런 거 장점도 있지만 또 단기적으로 시장이 그 신규 가입자 그 증가를 되게 그 예민하게 보잖아요. 네. 그런 면에 있어서는 뭐 이번 3분기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계약의 해지가 또 있을 수 있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면, 그러니까 거기를 가장 먼저 지출을 줄이겠다. 미국에서 이제 미국 그 소비자들이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네, 저는 제일 아래에 있는 항목인 이게 교육 쪽의 12% 감소 이걸 보면서 힘들어도 나의 교육이 아니라 분명 아이의 교육일 거예요. 아이의 교육에는 돈을 덜 아끼겠다 하는 이제 부모의 미국 사람들도 교육에 대한 그 열정은 또 한국 사람 못지 않죠. 네. 특히 중산층들은. 예. 이 가운데 코스트코 CEO가 인플레가 결국엔 잡힐 거라고 얘기를 한 게 뭐 어떤 의미일까요? 네, 그래서 그 코스코 CEO는 코스코라는 회사는 진짜 그 뭐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미국 보통 사람들도 진짜 존경하는, 왜냐하면 진짜 좋은 물건을 저가에 살 수 있고 그다음에 이 회사는 여러 가지 그 양심 경영을 하는 회사도 되게 유명하거든요. CEO도 월급을 적당히 받고 직원들 그 대우도 잘해주고. 근데 이분이 그 CPI 발표하는 날 CNBC랑 인터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가 상승이 너무 심해서 이게 아주 고착화된 거라고 많이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영구적으로 고착화되는 건 아니고 오히려 앞으로는 6개월에서 12개월 지나면 물가는 다시 내려갈 것이다. 네. 이제 자기 경험을 녹여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한다 그러고, 그래서 예를 든 게 우리가 지금 이제 기름값, 휘발유값이 미국에서 많이 내려가는데 연초만 해도 그게 내려갈 거라고 아무도 예상을 안 했고, 실제 기름값이 휘발유값이 내려가면 유통비가 내려가고, 유통비가 내려가면서 지금 컨테이너 shipping하는 해운 그 임금도 내려가고, 그래서 결국 여러 가지 간접 비용, 그다음에 제조 원가가 내려갈 수 있다고, 특히 이제 경기가 둔화가 되면. 그래서 인플레에 대해서 경계를 하는 건 맞지만 너무 이게 또 완전히 고공행진해서 절대로 안 내려온다고 믿는 것 자체도 경기라는 건 결국 사이클이 있는 건데 우리가 그런 점을 좀 간과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코스코 CEO가 워낙 그 노련한 분이어서 또 이제 이런 그 포인트를 지적해 주는 것도 그래서 우리가 또 너무 비관론에 그 휩쓸릴 필요는 없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인플레이션 시기에 소비를 하는 뭐 똑똑한 방법 이렇게 나온 여러 가지 요즘에 미국에서는 그런 기사들도 막 나왔는데 그 중에서 방법 하나가 코스트코에 가서 코스트코에서 이제 기름을 넣고 기름도 넣고 거기에서 좀 싸게 벌크로 판매하는 제품을 사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이분께서는 마음의 여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이 지금 계속 뭐 상황이 안 좋아도 코스트코는 영업이 잘 될 테니까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또 그 뭐 유통업체지만 자기네가 수직 계열화를 해서 일부 제품은 직접 만듦으로써 원가를 자기네가 컨트롤한다.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는 월마트나 타겟이랑 좀 차별화가 되는. 그래서 진짜 코스트코는 참 좋은 회사라는 생각이 다시 들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파월이 원하는 주가 수준에 대해서 다시 가지고 오셨는데, 근데 이 지난번에 이 말씀해 주셨을 때 영상 댓글에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아니, 파월 의장이 자기가 나는 S&P 지수 어느 정도 원한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대체 저 숫자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이제 제가 이제 해석을 한 거죠. 그분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왜냐하면 파월도 뱅커 출신 아니에요. 월가 출신이고 뭐 미 연준이 그 주가를 그 공식적으로 어느 수준을 자기가 목표로 하는 건 당연히 없죠. 그거는 자기네 목표가 아닌데 결국 주가가 월가 금융시장의 그 리스크 애피타이트, 그다음에 이제 투자 심리도를 나타내는 거니까 엄청 이 사람도 아침에 일어나면 당연히 그 전 세계 주가는 어땠는지, 미국 주가는 어떻게 끝나는지 볼 것입니다. 그래서 뭐 아까 레이 달리오대로 얘기하면 지수가 S&P 기준으로 3,200까지 내려가길 그분은 아마 희망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3,400, 3,300에서 숏 커버링을 하겠죠. 하지만 파월은 통화 정책의 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너무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것은 제가 좋아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렇다고 주가가 3,500 이하로 떨어지면 금융시장에 패닉이 되면서 진짜 경기 침체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올 하반기는 이분이 생각하는 마음을 제가 들어가서 이렇게 짐작을 해보면 3,600에서 4,000. 그게 이제 퍼 기준으로 15배에서 한 17배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17배를 넘으면 안 되는 게
앞으로 인플레가 어느 정도 높고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주가 밸류에이션이 과거같이 높을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가가 여기서 많이 올라가는 거 어렵고 그다음에 하방 경직성은 파웰이 좀 막아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길게 투자를 한다고 보면 조금 주가들이 많이 빠지면 이런데 이제 그런 펀더멘털 좋은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되죠. 예. 이 가운데 우리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달러입니다. 달러가 너무 강세가 되고 이 가운데 우리나라는 너무 이제 원화 약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어제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외환 당국의 구두 개입이 있었고 달러를 파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지만 여전히 이 가파르게 올라가는 달러 원화율을 잡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경제신문 일면을 보면 1350에서 한번 개입을 했고 어제는 구두로도 개입을 하고 그다음에 외환당국이 그다음에 부총리도 국회에서 발언을 했고 실제 달러를 팔면서 개입을 했는데 재미있는 게 어제 저녁에 그 외국증권사 리셉션이 그 실라호텔에서 제가 잠깐 갔었어요. 근데 제 옆에 거기 그 일본 대표가 있어서 우리보다 외환 지금 환율이 더 그 엔화가 더 약세 아니에요. 그래서 일본 사람은 어떻게 견뎌내냐 제가 물어봤더니 일본 사람들이 우리가 워낙 잘 참으니까 지금은 참고 있지만 한국하고 틀린 게 한국은 그래도 임금이 올라가지 않느냐. 근데 일본은 20년 동안 임금이 하나도 안 올라가서 지금 이제 그 생필품 가격, 그러니까 과자 가격이 최근에 많이 올라가고 국내에서도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저 초코파이도 값이 뭐 10몇 % 올라오는데 일본에서 이런 과자 그 먹는 것들의 그 가격이 10% 이상 오름으로써 소비자들의 고통이 이제 진짜 시작이 돼서 얼만큼 엔화 약세 어제 144를 그 돌파를 했는데 달러 대비 그다음에 중국 위안화는 7을 어제 돌파를 했죠. 그래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일단 방향성은 당분간은 하여간 원달러가 고공행진을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국내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밖에서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조금 우리나라 통화 당국이 이건 이제 얼마 전에 금리 올릴 때 했던 얘기인데 하는 총재가 이거는 한국의 문제가 아니라 달러 강세여서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다. 약간 좀 안일한 그런 코멘트도 있었고 밖에서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이건 이제 뭐 채권 전문가들 외국에 있는 외국 사람들 얘기를 제가 이제 직접 그 뭐 얘기하면서 좀 들었는데 대만은 지정학적인 이슈가 심각하지만 전반적인 문제를 보면 한국보다는 대만이 우리가 좀 더 편하다. 그만큼 이제 원화가 좀 안 좋다는 얘기고 원 달러가 이제 1,300이 기준이 됐다. 옛날에는 1,100, 1,200 얘기를 했고 현재 이제 한국 업체 수출업체한테는 호재가 아닌가. 그래서 이제 국내적인 이슈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재정이 대단히 악화되고 지난 정부도 그랬지만 이번 정부도 이제 대북 경협을 하면 돈을 찍어낸다는 얘기니까 별로 좋은 게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점점 우리가 생산 기지를 다 그 미국으로 가니까 해외로 가니까 어제도 이제 그 리셉션에 보면 기업들 변호사들이 많이 왔는데 대표적인 얘기는 해외 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트렌드를 보면 우리가 달러를 얼만큼 가득을 국내에서 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단기적인 문제, 장기적인 문제가 결합이 돼서 그래서 우리가 좀 너무 안일하게 정부나 이 통화 당국이 좀 이런 그 생각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현실이고 한국 밖에서는 상당히 좀 안 좋게 본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해 나가고 좋아져야 하는데 이게 아예 인지를 뭐 못하고 있지는 않을 테지만 뭔가 상황이 적극적인 그렇죠. 이제 가계부채 문제 때문에 금리를 적극적으로 올리지 못하는 그런 딜레마 그거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나아져야 될 텐데. 하루 이틀 사이에 좀 풀릴 만한 숙제는 아닌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스타벅스가 회사의 뭐 개혁안도 아니고 개조안, 완전히 개조하겠다. 다른 모습. 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 CNBC의 이제 하워드 슐스 여기 뭐 스타벅스의 대부죠. 그래서 이번에 컴백을 한 게 세 번째 컴백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이분이 베이비시팅 하듯이 회사에 은퇴하고선 관여를 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근데 이분이 이 회사 매장을 10개에서 35,000개로 늘린 그런 뭐 대표적인 이 회사를 키우신 분이니까. 근데 그 옆에는 인도계 요즘 이제 인도계 CEO들이
기업이 진짜 맹활약입니다. 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다 인도계 CEO죠. 맞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렉스맨 나라시만이라고 그래서 맥킨지에서 한 20년이 됐던 컨설트 출신이고 펩시에도 있고 뭐 경영 능력이 뛰어나다. 그래서 이분은 우리가 기다렸던 그 진짜 CEO다. 그래서 이제 하워드 슐스가 얘기하고 나는 이제 이분이 내년 초에 취임을 하면 나는 이제 완전히 떠난다. 그래서 이제 힘을 실어줬지만 시장에서는 보통은 CEO가 취임을 하면 바로 그 업무를 그 개시하는데 이분은 몇 달 동안 여행을 다니면서 업무 파악을 하고 내년 4월인가 취임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좀 뭐 다른 생각도 있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하여간 하워드 슐스가 힘을 실어줬고 이번 주 화요일 날 이제 그 리인벤션이라고 해서 저는 이제 개조, 그러니까 완전히 회사를 업무 프로세스나 그 다음에 투자 이런 걸 완전히 다 엎어서 새로 그 계획을 짰어요. 그래서 네. 이제 개조안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고, 그다음에 주가는 뭐 상당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시장은 오래 기다렸고 좋아했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그래서 코로나 상황에서 너무 이 회사 그 이제 스토어를 가면 미국 같은 데는 주문 종류가 뭐 거의 몇백 가지가 돼요. 그리고 아니죠. 미국은 콜드 브루가 전체 판매 한 7~80%. 한국은 우린 또 따뜻한 차를 많이 마시지만 근데 그걸 만들려면 여러 가지 복잡한 프로세스가 뭐 1분 이상 걸리고 그러는데 파트너들의 업무 그 혁신 프로세스, 그러니까 업무를 단순화, 기계화, 오토메이트화 시키고 그래서 이제 고객 경험은 고객도 기다리는 시간이 짧아지고 거기에 한 초점이 맞춰졌고 다른 것은 중국에 우린 공격적으로 확장하겠다. 그래서 이거는 다른 기업들이 점점점 중국에서 지금 약간 빠져나오잖아요. 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그래서 이제 그 반대적인 그런 전략이어서 성장 측면에서는 좋지만 리스크도 있다. 저는 이제 그런 그 양날의 검 같은.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얼마만큼 확장을 하냐면 이 회사가 35,000개 스토어가 지금 있는데 미국이 9,000개고 중국이 한 5~6천 개쯤 돼요. 근데 앞으로 2025년까지 9,000개로 늘리겠다 하면 9시간마다 하나씩 늘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하겠다. 근데 중국 사람들이 커피를 많이 안 마시죠. 차를 많이 마시고. 근데 중산층이 늘어나면서 우리는 그 시장을 잠식을 하겠다. 이거 어떻게 보면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미국하고 유럽이 포화가 시장이 돼서 성장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고육책도 아닌가. 그래서 저는 리스크로도 이거를 좀 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투자할 때 스타벅스 같이 좋은 회사도 리스크가 뭔가 따질 때 경기 관련된 리스크도 있지만 중국 리스크가 좀 커진다. 그다음에 이제 이 회사 이제 마지막 그림인데 결국 그 한 10에서 12% 매출 증가율을 앞으로 3년 정도 만들고 그래서 EPS 회사의 성장은 15에서 20%. 그러니까 뭐 이게 사실이라면 회사가 뭐 엄청 좋아지고 이를 위해서 이 회사는 3~4조 원을 매년 투자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종업원을 위해서 사람한테 투자를 하겠다. 그다음에 중국에 투자하겠다. 이제 이게 핵심 메시지입니다. 네. 스타벅스 항상 생각합니다. 중국에서의 공격적인 뭔가 매장 수 확대 얘기는 그 스타벅스의 제2의 모멘텀으로 계속해서 몇 년 전부터 이야기가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얼마나 또 실천을 하는지 왜냐하면 브레이크가 좀 있었었거든요. 이전부터도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에 따른 매출 증가가 얼마나 나타나게 될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심층 인터뷰 함께 나눠봤고요.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의 이남우 교수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프로TV가 확 바뀝니다. 먼저 오늘 아침 라이브는 권순우 기자가 새롭게 뉴스3 플러스를 진행하고 김프로의 인사이트를 전하는 미스터 마켓 코너가 신설됩니다. 심층 인터뷰는 한층 더 깊어집니다. 퇴근길 라이브는 여도운 앵커가 합류해 저 정프로와 함께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진행을 하고요. 이상한 형제들 강환국, 박근영, 강박 브로더스가 금요일을 책임집니다. 그리고 매일 한 기업씩 깊이 해부해드리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글로벌 라이브는요. 최홍석, 장희성, 기존 MC의 미국 주식 최강자 장우석 부사장이 합류, 최고의 진행조합을 구성합니다. 더 빠른 대응과 더 깊은 분석으로 매일 새로워지는 3프로TV,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한국투자신탁운용과 함께합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고요. 현재 시가 벌써 7시 9분 지났습니다. 자, 금요일 하루 힘내서 마지막 월가의 소식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위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항영입니다. 네. 자, 금요일인데 네. 피곤하지만 피곤하지 않은 척 할 수 있는 날입니다. 전 피곤하지 않습니다. 피곤해 보이시네요. 아니요. 항상 새벽에 가장 좋은 네. 모습 보이고 네, 네. 한 11시까지가 제 바이오리듬이 가장 픽 끝이는 10시 반 정도. 항상 네. 그 루틴을 유지하시니까 네, 맞습니다. 네. 저도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리나 달러가 엄청 올랐는데 네. 뭐 달러는 이제 1,400원이라고 그냥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상당히 좀 어려운 구간입니다. 네. 어제 제가 제목 달고 처음에 얘기했던 표현이 일시 멈춤이라 그랬잖아요. 네. 이게 뭐 끝난 것이 아니라 하락이 저지된 것이 아니라 일시 멈춤 정도라고 얘기했는데요. 오늘 그냥 밑이 다시 그냥 약간 또 흘렀다라는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숫자를 갖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보면 그 화면 보여주시면 오늘 딱 두 가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 기억하실 그래프 딱 하나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0.98%인데요. 네. 그리고 1399.75는 이제 바로 말씀하신 거 힌트가 밑에 나왔습니다. 어저께 이제 우리 밤 끝나고 나서 보면은요. 그건 이제 미국 시간 기준이니까 이제 공식적으로는 지금 약간 좀 내려갔어요. 1498 정도 나오는데요. 9시 넘어야 이제 제대로 된 거래가 되는데 밤에 있었던 거를 보면 1399.75까지 갔었습니다. 지금요. 네. 그리고 앞서 이남우 교수도 얘기했지만 지금 1달러당 7위안을 넘어섰어요. 2년 만에 중국 위안으로요. 일본 엔화도 마찬가지. 여하튼 공공행진 이어가고 있고요. 0.98 아마 눈치채실 분은 계시겠지만 제가 올 초부터 많이 얘기했던 거가 실질금리를 말씀드렸잖아요. 실질금리 이제 플러스되는 거가 상당히 플러스되는 순간 소위 3번, 4번 기업에는 마이너스다.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워질 거라 얘기했는데요. 그게 오늘 다 끝나고 나면 아마 일자가 앞에 바뀔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 여러분들 직접 들어가서 보실 수 있고 10year, 10년 리얼 그러니까 실질이요. 리얼 인터레스트 레이트 치면 딱 숫자도 몇 개 나옵니다. 그게 오늘 0.98 그리고 지금 리얼 타임으로 하면 1%가 조금 넘었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금리와 달러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크겠고요. 결국 그것이 미국 증시의 3대 지수가 다시 하루 만에 어저께 멈칫했던 금리가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라고 일단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10년물 금리는 이겁니다. 그건 발표되는 금리 다들 아시잖아요. 명목 금리가 될까 하여튼 발표되는 금리요. 10년물 금리가 3.45%가 오늘 찍혔습니다. 그래서 1.2% 있었고요. 이게 장중에 보면 3.46을 넘어섰었거든요. 요게 이제 3.5가 넘었던 시기거든요. 제가 보기 이것도 좀 열려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거 한 2달 전만 해도 이거 절대 안 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다 틀린 거죠. 계속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고요. 바로 이겁니다. 검색하시는 건 여러분 10년물 실질 금리라고 치면 나옵니다. 이건 제가 편하기 위해서 길게 나왔는데 하루짜리 계속 보면 이게 0.98보다 지금 넘어서 있고 1% 넘게만 지금 찍히는 곳이 나올 겁니다. 뭐 프레드 이런 데서 찾으셔도 되고 아니 구글에서 그냥 치면 나옵니다. 10년물 실질 금리가 지금 요게 이제 마이너스 수준에서 올라갈 때 되거든요. 0 부분이요. 그러니까 이게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라는 것은 돈만 빌리면 그냥 되는 거죠. 왜냐면 이자 나갈 게 없고 부동산을 사다고 심지어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남는 거죠. 지금요. 근데 이거는 실질 금리가 플러스 되는 순간 그러니까 제가 표현을 하면 3번, 4번 뭐 1번도 좋을 건 없지만 여하튼 2, 3, 4에서 내려갈수록 악재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경우에 보면 지금 돈을 구하기 쉽지 않는 그런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자를 더 많이 줘야 되고 뭔가 투자를 해도 약간 멈칫하잖아요. 내가 이제 돈을 빌려갖고 뭔가 이익을 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려워지는 건데 여하튼 실질금리가 지금 1%시대를 지금 접어들고 있다. 2년 만에 처음으로요. 지금 이게 계속 리얼타임으로 바뀌잖아요. 네네. 지금 1.02%입니다. 1.02? 그게 여러분 보시면 안 돼요. 네. 구글에서 바로 보이면 되는 말씀해 거예요. 주셔서 지금 찾아봤더니 바로 바뀌었네요. 미국 달러의 멈춤은 하루 만에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죠. 네. 하루 만에 다시 상승. 그래서 이게 달러 위안화는 2년 내 최고치, 2020년 초 이후 최고치를 갔습니다. 7위안이 돌파가 7위안이 결국엔 됐죠. 돌파됐고요.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달러 원이거든요. 1,400원의 초근접입니다. 1399.75. 이걸 제가 일부러 우리를 보면 캔들로 보이죠. 그때 딱 고점이 1399.75였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우리나라 환율, 우리나라 사이트 이렇게 보면 어저께 한 8시, 9시쯤에 1399.8 넘어섰던 것 같은데 의미가 없죠. 지금은. 여하튼요. 열려 있다. 1399를 딱 찍었어요. 1399 여기환율에서. 여기환율에서. 네. 근데 조금 더 자세히 보면 1399.75가 찍혔었다는 거. 그러니까 더 세밀하게 보면은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상황이 넉넉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늘 말씀드리지만 전 세계 누구한테 어느 기업도 좋기가 쉽지 않다. 그렇죠. 좋은 사람은 이제
뭐 그냥 비유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미국 달러 갖고 은퇴해서요. 네. 그냥 예를 들어서 그 환율이 많이 떨어진 그런 나라 가갖고 거기서 그냥 혼자 다 이것저것 해먹으신 분들 있잖아요. 직접 농사도 짓고 이런 네. 분들이요. 그런 분들만 돈을 행복한 거죠. 좀 좋을 수가 없는 거죠. 실제로 그만큼 어려운 구간이 되겠고요. 다만 이제 오늘 그 경제 지표는 상당히 지금 헷갈리는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 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좋고 어떤 면에서는 나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계신 분들도 지금 본인의 사정에 따라서 본인의 호주민 사정, 자기에 따라서 지금 인플레이션 걱정 없다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예. 지금 죽겠다는 분도 있고 다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일정 수준 얘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좀 제가 짚게 할 수 있는 거 다 짚게 해서 내일 오전에 내일 아침에 주말 라이브 시간에 그냥 객관적으로 있는 네. 거 그대로 한번 모든 경제 지표를 좋아지는 거 나빠지는 거 해서 판단은 쉽지 않잖아요. 지금 이 부분을. 그래서 오늘 한번 OX로 나눠보면 사실 아직 O인 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O인 게 많은데 내려가는 쪽도 꽤 있죠. O에서 그쵸, X쪽으로 그쵸. 방향 가는 것도 있고 X에서 올라가는 거 있는데 네. 오늘은 소매 판매에 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소매 판매는 미국에서 발표된 이런 공식적으로 발표된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이런 걸 안 하고 그냥 있는 숫자를 그냥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금액이에요. 금액이죠. 건수예요? 금액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정 수준 그 전년 대비 많이 올랐다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물건 값이 올라간 거를 다 그냥 그러니까요. 그걸 반영을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좀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번에 물가가 0.1%가 이번에 올랐잖아요. 전월 대비. 0.3%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휘발유 같은 경우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매 판매가 그래서 이번에 제로 성장으로 예상했었고 지난해 0.4인데 지금 이번에 0.32 플러스 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뜨하다는 겁니다. 이걸 갖고 이거 소매 판매 사람들 소비를 하네 이런 얘기로 우리가 해석이 가능한 거죠. 소비를 하네라고 해석을 해야 될지 아니면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전체 금액이 올라갔네라고 해야 될지. 아주 단순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0.1%까지 올라가는 건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올라갔어요. 아무지 모르다 0.3이 올랐다는 건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 거죠. 다만 이 부분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에 따라서 그리고 본인의 소득 상황, 본인의 주변의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저희 방송도 아마 한 20% 정도는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많이 보시는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 시간에는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다들 다르실 것 같아요. 입장이 많이 다르실 것 같아요. 자. 최근 근데 이거를 갖고 소매 판매만 갖고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중요한 걸 제가 몇 군데를 이것저것 찾아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것도 아마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그 실질 금리에 대한 것들은 나름 제가 오늘 준비한 것 중 가장 중요한 거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가 오늘 신용카드의 소비에 관련된 세 군데에서의 코멘트를 제가 갖고 왔어요. 하나는 비자입니다. 비자는 단순하게 그냥 코멘트를 했는데요. 모든 소득 계층이 아니라 계층이 소비가 견조하다는 얘기였어요. 견조하다고 해서 엄청나게 왕성하다는 게 아닐 수도 있고요. 그냥 제가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그냥 직역을 했습니다. 모든 소득 계층의 소비가 견조하다는 겁니다. 아주 좋은 데도 있고 약간 덜하지만 그게 나빠지지는 않는다. 그런 표현이라고 저는 해석을 했고요. 두 번째는 아멕스입니다. 아멕스 다 좋다고 했는데 특히 고소득 계층은 뭐 항상 그렇겠지만 소비 위축이 전혀 없고요.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눈 깜짝을 안 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원문을 보면 쓰던 대로 계속 쭉 쓴다. 그리고 물론 고소득 계층이니까 그럴 수 있죠. 여행 수요의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고요. 특히 비즈니스 출장소도 엄청나게 잘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한 거가 이분들의 표현하면 경제 여러 측면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디에도 위축된다는 지문가 찾기 힘들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소비와 관련된 겁니다. 신용카드 소비, 아멕스의 고객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잖아요. 네, 저도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있는 그대로 갖고 다닙니다. 서비스나 재화, 수요 모두 비슷한 상황입니다. 재화가 약간 슬로우하고 서비스가 괜찮을 줄 알았는데 재화도 잘 되고 있다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고소득 계층의 상대로 해서 소위 럭셔리 카 있죠. 그러니까 수입차들, 뭐 고급 차들. 그러니까 럭셔리라고 하니까 저 뭔지를 모르겠어요. 10만 불 이상 되는 것들이라고 우리가 명품 소비하는 그런 거겠죠. 해외 매출도 꾸준한 증가세. 그러니까 해외 매출이라는 것은 국경을 넘어가는 매출이기 때문에 이게 막 돈을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레저용 여행도 있을 것이고 출장용 여행도 있을 텐데 여튼 이런 거 있겠고요. 시티그룹 돈을 발표했습니다. 시티그룹은 자기네 시티그룹의 카드를 갖고만 분석을 했어요.
9월 1주째, 9월 4일로 끝난 1주째 소비 증가세가 소폭 둔화됐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가 늘어난 거예요. 전년 동기 대비. 다만 왜 약간 둔화라고 얘기하면 8월 달에는 9%가 증가했거든요. 9%보다는 둔화. 네, 그래서 약간 이거 슬로하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소비 상황은 매우 왕성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건 JP모건에서도 엊그저께 이런 얘기, 소비가 잘 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오늘 이제 좋은 것만 소매 판매가 낮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 제가 준비가 다 되면 제가 다 찾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내일이나 혹시 내일 준비를 다 못하면 월요일 날 약간 여유가 있으니까 시간 때 월요일 날 미국 경제 객관적인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도 있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도 있고 여전히 플러스에서 더 좋아지는 것도 아주 나빠지는 것도 있고 그런 걸 같이 해서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제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별 이슈 몇 가지 좀 보도록 하죠. 금융주 가운데 JP모건. 네. 그리고 참 어제 글로벌 라이브 시간에 예전에 한국경제에서 앵커하시던 분이 연결이 돼갖고 저희가 미국 현지에서 LA 카운티 쪽에서 소비 상황을 맞게 한 걸 저도 좀 오늘 잠깐 봤거든요. 녹화한 걸 봤기 때문에 그런 거 필요하신 분도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론 그분도 LA 카운티에 있기 때문에 가신 지 오래 안 된 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하겠지만 하여튼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도 있다는 것도 그래서 오늘 좀 소매 판매 관련해서 소비에 관련된 거 좀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이전에 이제 이남우 교수님께서도 미국 가셨을 때 실질적으로 거기서 얼마나 많은 물건 가격들이 올라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 그렇게 우리가 뭐 개개인별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은 정말 많이 올랐다더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카드사에서 보면은 견조하다고 하니까 뭐를 믿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헷갈리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실제로 보면 신규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 발표된 거 제가 오늘 따로 준비는 안 했지만 신규 실업 청구 건수는 또 줄어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지금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그렇지만 주택 가격도 망간 좀 떨어지는 추세가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럼 좋지 않은 거잖아요 지금이야. 그러니까 다양한 것들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하여튼 최대한 찾아서 좀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 자신도 헷갈립니다 지금. 엄청나게. 정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목으로 보겠습니다. JP모건 비롯해서 오늘 은행주가 올랐습니다. 오늘 섹터별로 오른 것은 한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헬스케어랑 은행주 정도가 올라갔는데요. 은행주가 올라간 것은 JP모건이 촉발을 시켰습니다. 3분기에요.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트레이딩과 관련해서 매출이 5%가 늘어날 거라고 증가할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의견을 좀 수정했습니다. 우리를 시기해서 가이던스를 올렸는데요. 이전 전망에는 그 항목이 마이너스 5%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전보다 생각보다 트레이딩 매출이 괜찮다는 걸 얘기해요. 돈을 좀 번다 트레이드해서 돈을 번다는 의미로 저는 해석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JP모건의 형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매수 의견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135를 목표 주가를 제시했던 거가 되겠고 이러다 보니 JP모건은 이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보여드렸지만 이거 다 똑같은 겁니다. 오늘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골드만삭스 있죠. 뭐가 다 비슷한 정도 주가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오늘 은행주가 올라갔다라 좀 보셔야 되겠고요. 어도비는 오늘 실적 발표하면서 이제 약간의 또 하나 그 폭탄 같은 걸 던져버렸죠. 피그마 인수 $200억. 이게 많은 금액인 건가요? 엄청난 거죠. 그만 큰 건데 피그마가 우리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 봤어요. 이런 거 할 때는 우리나라에서 얼마만큼 이런 거 많이 쓰나 보면 네이버로 들어가야 돼요. 그때 구글이 아니라 네이버로 들어가 보면 피그마 사용법 이런 거가 엄청 많더라고요. 강의도 있고 한글로 된 거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은 아실 것 같아요. 제가 안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저는 하여튼 제가 모르는 거는 네이버나 구글 찾아보는데 많이들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 경쟁사인데 $200억 인수하면서 이것이 약간 과하다는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가가 17%나 떨어졌습니다. 넥스트라 에너지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유틸리티에서 가장 큰 회사가 되겠고요. 유틸리티를 사상체육과를 갖고 가는데 견인했던 기업인데요. 다만 이제 이런 쪽이 계속해서 신규들에서 계속 해야 되거든요. 지금요. 물론 흑자나는 기업인데요. $20억 신주 발행을 발표하면 3%가 떨어져서 오늘 유틸리티가 많이 떨어진 거. 그러니까 바로 이것 때문에 떨어졌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넷플릭스는 어저께 저희가 이제 그 월스트리트저널 단독 기사라고 소개해드렸는데 그거 이후에 에버코어라든가 에버코어에서 중립에서 매수라를 올렸고요. 목표치 꽤 올렸습니다. $300면 꽤 높은 겁니다. 지금요. 지난주에도 맥컬이 올렸지만 $230 정도면 지금 가격이잖아요. 근데 지금 매수에서 $300까지 올라오면서는 넷플릭스가 좀 올라간 것이 특징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실적 쇼크가 나온 것이 페덱스죠. 페덱스는 최근 들어서 투자 의견이 많이 안 좋아졌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거 갖고 계시면 속상했던 건데요. 오늘 또 실적 쇼크가 나온 것뿐만 아니라요. 쇼크가 정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5달러 예상했는데 3.44밖에 안 나요. 너무 많이 차이. 이거 회사가 잘못한 거죠. 이거 회사 이러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장님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숨기고 있었던 거죠. 안 좋은 거죠. 제가 상당히 비판적으로 보는 건데 3.44달러 나왔고요. 매출 뭐 그 정도 했는데 그러다 보니 2023년 현재 2분기 진행된 데는 주당 이익도 예측치도 자기네 가이던스도 월가의 전망치의 반밖에 안 되고요. 아예 2023년 연간 실적의 가이던스를 철회해버렸어요. 네. 이번 분기는 새로 발표했지만 연간으로 지난번에 분기할 걸 철회시켰습니다. 기억하시죠? 이팸이 2월, 3월 때 철회시켰잖아요. 4월에 한번 철회시키면서 주가 급락했었죠. 딱 그런 일이 오늘 페덱스에서 벌어졌다. 네, 하면서 페덱스가 오늘 주가가 시간에서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그게 오늘 흐름이 되겠고요. 월가에까지 보시면 아까 충분히 얘기 나왔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레이 달리오가 오늘 이런 얘기하는 것도 좀 큰 반향을 일으킨 것까지는 팩트가 되겠지만 뭐 이분의 시각이니까요. 그쵸. 이분이 평생 좋게 얘기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예고 드렸던 바와 같죠. 내일 오전 9시에 제가 미리 예고를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저도 찾고 있는데 아직 반의 반밖에 못 찾았거든요. 네. 그래서 하여튼 경제에 대해서 나름 객관적인 거 다양한 시각을 한번 취업해서 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월가의 소식 바삐 준비해 주셨고요.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항상 전 한 새벽 4시 조금 넘어서 일어나서 여러분과 함께 6시 반에 만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오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뭐 댓글 보니까 저를 걱정해 주시는 말씀이신지 잠이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우려하시는데요. 여러분, 저는 절대 잠이 부족하지 않고요. 아직까지 여러분의 사랑이 부족합니다. 더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더 많이 여러분들이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해주신다면 저는 힘내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도 어김없이 저는 6시 30분에 돌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